여러분, 혹시 여름에 해수욕장 갔다가 와,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해파리가 해변에 잔뜩 몰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징그러워 하고 말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바다 전체가 보내는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도대체 왜 우리 바다가 이렇게 해파리로 가득 차게 된 걸까? 그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먼저 알아야 할 건 이게 그냥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전 지구적인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해파리떼가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랑 사회에 진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억 마리의 해파리가 몰려와서 어부들의 그물을 다 찢어버리고요. 심지어는 발전소의 냉각수 파이프를 꽉 막아서 전력 생산을 중단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성가신 수준을 넘어서 수십억 달러짜리 문제가 된 거죠. 정말 장난이 아니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단서를 한번 찾아보죠.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우리가 해파리에 대해 흔히 갖고 있는 오해부터 깨야 합니다. 보통 해파리는 천적이 없어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요,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 현실은 어쩌면 더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천적이 없는 게 아니라 해파리를 잡아먹던 그 포식자들이 지금 우리 바다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지죠? 아니 그럼 누가 해파리를 먹냐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바다거북, 특히 장수거북 같은 친구들이죠. 그리고 참치, 연어 같은 덩치 큰 물고기들도 해파리를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다거북들은 우리가 무심코 버린 비닐봉지를 해파리인 줄 알고 먹고 죽어가고 있고요. 참치 같은 물고기들은 남획 때문에 씨가 마르고 있잖아요. 결국 해파리들을 견제해줄 포식자들이 사라지니까 완전히 해파리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포식자가 사라진 건 거대한 퍼즐의 딱 한 조각일 뿐이에요. 사실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복합적인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바다는 해파리에게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같은 상황이에요. 첫째, 지구가 더워지면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니까 해파리가 번식하고 성장하기에 너무 좋아졌어요. 둘째, 물고기들을 하도 많이 잡으니까 먹이를 두고 다툴 경쟁자도 싹 사라졌죠. 셋째, 바다가 오염돼서 산소가 부족한 죽음의 바다가 생기는데 다른 물고기들은 거기서 못 살지만 해파리는 끄떡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든 항구나 부표 같은 인공 구조물들이 해파리 아기, 그러니까 폴립들이 자라기에 아주 완벽한 산후조리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생물에겐 지옥인데 해파리한테는 천국이 열린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류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이 거대한 해파리 군단에 맞서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드론 같은 걸로 해파리떼가 어디 있는지 먼저 찾고요. 거대한 그물로 그냥 싹 다 건져 올려요. 그리고는 배 위에서 분쇄기로 가차없이 갈아버리는 거죠. 아주 그냥 물리적으로 없애버리는 건데 여기에 좀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가 여기에 숨어 있는데요. 우리가 해파리를 없애겠다고 이렇게 갈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잘게 쪼개진 해파리 조각들에서 나온 생식세포들이 바다에 퍼지면서 오히려 번식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와, 이건 뭐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키우는 격이죠. 아니, 그럼 잡아서 어디다 쓰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도로 제설제로 쓰거나 식량으로, 동물 사료로 만들려는 아이디어들이 많았죠. 그런데 아주 근본적인 장벽에 부딪힙니다. 해파리는요, 몸의 97%가 그냥 물이에요, 물. 그러니 영양가도 거의 없고 가공하려면 비용이 더 드니까 경제성이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파리랑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해파리 문제가 아니에요. 해파리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다 전체에 대한 훨씬 더 크고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다가 뜨거워지는데 다른 물고기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유독 해파리만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생태계 변화의 진짜 핵심을 보게 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주 작은 발전소 혹은 엔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엔진이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열에 엄청나게 약하다는 겁니다. 과열되면 그냥 멈춰버려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물고기나 고래처럼 복잡한 몸을 가진 동물들한테 수온이 올라간다는 건 그냥 덥다 수준이 아니에요. 몸속의 에너지 발전소가 전부 셧다운되는 말 그대로 생존이 불가능한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해파리는 구조가 워낙 단순해서 이 영향을 훨씬 덜 받는 거죠. 자, 그럼 이 세포 수준에서의 한계, 즉 열에 약한 엔진을 가진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의 운명, 이게 앞으로 우리 바다의 생태계 지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겁니다. 물고기는 극지방으로, 해파리는 적도로.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미래 바다의 모습이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섬뜩할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고 논리적인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해파리가 아닙니다. 해파리의 습격은 현상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지구 전체의 생태계가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생물들이 환경에 맞춰 진화하려면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다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는 불과 수십 년 단위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속도를 물고기나 고래 같은 복잡한 동물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적응할 시간이 아예 없는 거죠. 결국 해파리는 그냥 바다에 나타난 불청객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바다의 비명을 온몸으로 우리에게 전하러 온 전령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바다가 보내는 이 명확한 경고, 우리는 과연 제대로 귀 기울이고 있을까요?